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15포인트, 0.39% 하락한 2060.7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3% 내린 617.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발언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가까워졌으며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일인 15일 이전에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오른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내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약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미국 군사력 사용에 대한 발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한 점, 그리고 또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방위비와 관세에 대해서 경고한 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대한 방한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호재는 없고 악재만 가득한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이요. 역시나 아니 빨간불을 켜가지고 오늘은 좀 오르나 미국장 따라가나 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또 파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당 그래도 보면은 오늘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이 또 들어오면서 1.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시장은 너무나도 좀 힘겨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 정신 집중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21거래일 연속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세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서 계좌 손실도 마이너스 30%, 40% 점점 커져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복구하겠다. 단번에 복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단번에 거의 신용 미수 땡겨다가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신용 미수에서 한 번에 복구하려다가 더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이유 없이 빠지는 거냐?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 미국이 홍콩 인권법 통과하고 나서부터 이번에 또 중국의 위구르 인권법까지 또 상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사인이 남긴 상태고요. 그럼 당연히 중국과의 사이가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을 어떻게 정복하겠다. 북한을 지금 비핵화를 꼭 해야 될 것이다. 기대해봐라.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미사일 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 부르는 정도예요. 사실상 한 나라의 위원장, 사실상 한 나라의 총리,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관계, 프랑스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관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악재는 커지는데 시장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세는 어쩔 수 없고 지금 하락세를 그럼 우리가 가만히 버텨야 되는가? 그럼 급락 계속 나오니까 그럼 계속 하락세 나온 동안 우리는 끝까지 홀딩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지금 시장일수록 지금 하락할수록 오히려 갈 종목 상승할 종목에는 수급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나는 50%, 100%로 복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 하루에 20%, 30% 오를 수 있는 단기 급등세, 단 하루 20%, 단 하루 25% 이런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두 번, 세 번, 네 번만 수익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실 난 것들 복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한다 한다면은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20%, 30% 급등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을 잘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박동환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스닥이요.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또 기관은 그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했지만 오늘 더욱더 많이 빠졌습니다. 1.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HLB는 계속해서 변동폭이 또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는 또 상승했다가 오늘은 또 1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조금 상황들이 심각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단순 조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소폭 조정세에 그치고 있는데 코스닥이 굉장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이제 최저가 구간 때 오늘 최저 하락치가 한 마이너스 1.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갭상승을 하고 나가지고 빠졌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 12시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전반적인 종목으로 투매 현상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매 현상들이 나와준다는 얘기들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진저점 구간에 다가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닥 월봉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0개월 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6년, 7년 동안을 이탈당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약바이오 하락세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이탈을 하고 나가지고 거의 뭐 한 5달 동안 계속 침체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이 돼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거의 한 달 동안을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매매하시는데 힘이 드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하락세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월 달하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거의 뭐 3월 달부터 해서 반년 동안 제약 업종 지수가 굉장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반등을 주다가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빠질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닥 구간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지금 바닥 구간에서 돌릴 듯 말 듯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증시 속에서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 증시가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세를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제약바이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굉장한 급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제약의 후속을 이을 만한 그런 후속주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를 드린 종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젠백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장 초반부터 12시까지는요. 파란불을 켜다가 갑자기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18,250원까지 뚝 떨어졌는데 이내 거래량이 갑자기 뚝뚝뚝뚝 올라가면서 26.2% 장중한 때는 32,0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이요.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치매에 사실상 관련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 젠백스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대부분이 있어요. 뭐 삼성제약이라든가 있는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를 엄청나게 달고 있다가 이슈와 함께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상승세죠. 시장은 빠지고 급락 나왔는데 젠백스는 올라갔다. 근데 이유가 뭐가 있냐? 정책적인 이슈냐 아니 다른 이슈냐 사실상 개별 이슈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올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과거 2019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대폭락 나오고 급락 나올 때도 정책주가 같습니까? 그 당시에 남북개협 정책 있었고요. 정책들이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개별적인 이슈, 5G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급등이 나왔죠. 다른 종목들 다 빠져도 5G는 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해도 알서포트만큼 시장 빠지는 것 상관없이 주가 거의 뭐 100%까지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오픈베이스란 종목 같은 경우에도 5G 이 실제 클라우드 이슈를 받으면서 시장 급락과 관계없이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7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처럼 지금 시장이 급락나고 폭락이 나올 때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대신에 때를 기다리되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일주일, 2주일을 기다려서 우리가 40%, 50%, 60%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루 만에 20%, 하루 만에 상한가, 이 단기적인 급등세만 노린다 하더라도 2번, 3번이면 충분히요. 계좌 마이너스 30%든 40%든 복구하는 거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수가 있는 시장이 가장 센 종목, 수급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종목 가져왔거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젠백스 지오 가지고 오셨는데 젠백스 지오 친구예요? 뭐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동일한 이제 재료로 올라갔었고 바로 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치매 임상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젠백스라는 종목이 당장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알츠하이머 그 임상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지금 임상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을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좀 성공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젠백스 지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젠백스 올라갔고 같이 지금 이제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이 삼성제약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상승을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뭐 20% 정도 가량 급등세가 나와줬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조금씩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수급들이 이런 하락장 속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당장 9월달, 10월달 이 구간에서 급등을 할 때 당시에는 국내에서 이제 최장암 임상 관련된 내용들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파동 구간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젠백스와 관련된 관계사 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단기적인 반등까지 이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상한가를 가버린 종목, 이 젠백스 지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락장 속에서 좀 손실이 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뭐 좀 조금씩 노리신다라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상황에서 좀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닥터원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젠백스처럼 상한가를 한번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한번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관련된 성공적인 데이터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젠백스 지오라는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 나와주면서 미국 북미 지역에서 이제 FDA 임상 관련된 내용들 나와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동원수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또 강하게 빨간불을 켜낼 수 있었습니다. 3.48% 상승하면서 1,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파란불을 켜주면서 우리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줬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착착착착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이요.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때 당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맞아요. 집중적으로 나와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증시라던가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불황으로 조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공장 역할을 맡고 있는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내년, 내후년 실질적인 전 세계 글로벌 불황을 좀 예측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금이라던가 은 등등의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소외를 받고 있는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산주 관련된 내용들 이미 7, 8월 달에
바로 불매운동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이미 좀 특징적인 수급들이 이 불매운동 수혜주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자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공략이 들어갔었을 때 당시가 이 구간에서 이제 들었는데 바로 이제 중요한 구간이 거의 2달 동안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쌍바닥 구간을 그려주고 있는 구간, 이 박스권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수급이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내내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6% 정도 6% 정도 어느 정도 지금 고점 구간대 돌파를 하는 양봉 구간이 지금 나와주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저가 매수 찬스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이제 양봉이 떴습니다. 이 저가 구간대 지지를 받는 양봉이 뜨고 그러면서 고가 돌파를 하는 오늘 이제 캔들까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표가 12,000원 구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때 이제 파란색 음봉에서 매수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000원 구간까지 하면은 뭐 충분히 20% 정도는 수익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그대로 홀딩 유지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증시에는 조금 특징적인 수급들 외국인이 연속 매수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코스닥 증시가 워낙 지금 코스피와 대비를 해가지고 키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면서 하락이 좀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세가 나와주는 상황 속 증시가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대장주 종목들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준비를 한 종목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크린앤사이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4일 바로 어제가 매수일이었는데 또 빠져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고 좋아했고 또 오늘은 또 장 초반에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은 또 보합권에 마감을 했어요. 0.18% 하락하면서 27,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신정책, 신총선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 거래일이니까 좀 기다리면 되겠다 싶은데 또 수급 보라고 했는데 기간이 좋네요. 그죠. 이제 사실상 크린앤사이언스가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많이 나왔죠. 네. 근데 급락 나온 거에 비해서 크린앤사이언스는 지금 플러스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뭐 오늘 10% 이상 급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네. 좀 강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는 당장 내일 다음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일주일을 보더라도 계절관리제가 진행이 될수록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원래 12월, 1월, 2월 지나가면서 주가가 100%씩, 200%씩 가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는 마음 편하게 꾸준히 보시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셔라. 나쁘지 않다.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홀등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폭탄이 여러 개라서 어떤 폭탄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상 제가 말한 폭탄은 뭐냐면은 2019년 4월과 똑같은 폭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2019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대폭락 나온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나와주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률도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도 역성장하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끼치는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2019년도 지금 연말에는 왜 급락이 나오는가? 첫 번째로 본다 한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범죄자 인도법으로 인한 홍콩의 민주주의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미국이 누구 편을 들었냐? 홍콩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인권법을 하원, 상원 거쳐서 트럼프까지 서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서 홍콩을 압박하는 인물이 있다면 제재를 하고 홍콩을 압박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전략물자를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법을 통과시킨 게 미국이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미중 무역 합의를 1단계를 거의 앞둔 상태에서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미친 짓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이번에 위구르 인권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원에서. 위구르 인권법이 뭐냐 한다면은 중국 위쪽에 위구르라는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구르족을 강제로 이 중국에 합병을 시켰어요. 근데 합병을 시켰는데 홍콩과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느냐 하면서 싸우겠죠. 근데 거기서 이 유혈 진압을 진행을 하다가 안 되겠어서 수용소를 사막 한가운데 짓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넣어서 뭐 중국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시도 하고 발에 쇠사슬도 채우고 그러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인권 탄압 아니냐라는 식으로 미국에서 상원까지 지금 위구르 인권법이 통과가 된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하는 족족 태클을 걸다 보니까 지금 사이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더 폭락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북한과의 악재, 프랑스와의 악재, 지금 그 문제들은 정말 이 옵션일 뿐이고 주 지금 집중되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껴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빠지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측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찍을 수 있겠는가? 아니 찍는 종목 다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힌트 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이 세 개 다 못 봤어요. 아, 다 못 보셨어요? 네. 그럼 엑시트는 상 엄청 많이 받았던 네. 걸로 알고 있고 어벤져스는 진짜 유명하고 겨울왕국 2 개봉한 거 아는데 지금 천만 찍었어요? 아, 겨울왕국은 천만 안 찍었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개 다 안 보셨으면은 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영화를 그럼 같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사실상 이 최근에 이 4월부터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이언맨, 토르 굉장히 지금 붐을 일으켰던 영화죠. 그래서 실제로 어벤져스 1이 700만이었고요. 거기에 기대에 힘입어 어벤져스 2가 나왔죠. 그 어벤져스 2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데 그게 1000만입니다. 그 세 번째 나온 게 어벤져스 3 인피니트 워. 그게 1100만이에요. 그리고 이번 2019년 4월에 정말 온갖 기대를 부풀어서 나온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1000만을 충분히 넘으니까 이번 것도 1000만을 넘겠다. 그러면서 관련주인 SM라이프 디자인이 대략 50%, 6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번 2019년도 4월입니다. 이 2019년도 4월 라인 때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적지 않게 올라갔어요. 실제로 상한가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대략 40% 가까이 급등세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때문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 1390만까지 관객 수를 달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엑시트라는 영화가 나와줬죠. 실제 조정석과 윤하가 이 주연을 하면서 근데 생각지 않게 거의 900만 이상 넘어가면서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온 게 뭐냐? 우리 모두 이 레디꼬를 부르던 겨울왕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겨울왕국이 이 과거에 나왔을 때 노래 부르려 했는데. 불러보시겠어요? Let it go, let it go.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겨울왕국이 네. 이 레디꼬 때문에 1000만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 2019년도에 겨울왕국 2가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겨울왕국 2도 1000만 넘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으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뭐 유엔젤이라는 이 겨울왕국 1 때 어플을 만들었던 기업이었어요. 겨울왕국 관련된. 그래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얼마나 났냐면은 대략
8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만 잘 만들어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80%씩 90%씩 나오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다 1,00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40%씩 나왔는데 그럼 이 후속으로 나온 영화가 뭐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남산의 실제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과거에 이 정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지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700만을 찍었던 영화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 관람가였다면 1,000만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영화인데 이 감독이 누구냐면 우민호 감독입니다. 근데 그 우민호 감독과 이병헌 이 배우님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내부자들이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드는 영화가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스트셀러 기반으로 된 영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자들이 700만이라면은 이번 영화는 미청소년 관람부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1,000만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나왔던 어벤져스에 관련된 SM 라이프 디자인 50%, 엑시트 관련된 컴퍼니 K의 50%, 그 다음에 이번에 겨울왕국 2 관련된 유엔젤의 70%, 80%만큼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영화 수혜주다. 마지막 1,000만 관객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영화 관련주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닥터간 전문가님, 다 마르세 전문가님 때문이에요. 아, 왜요? 왜냐면 맨날 상한가 가면 저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종목만 안 가가지고 다른 건 잘 가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화를 한번 보러 가야 되겠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1,000만 관객 수를 기록을 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영화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엑시트라던가 어벤져스라던가 겨울왕국 2까지 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엑시트 빼고 두 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벤져스라던가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대작이고, 엑시트는 이번에 이제 한국 영화로 좀 관객 수를 많이 동원을 했었던 영화 같은데, 지금 좀 공통된 부분은 없고 그냥 좀 영화 관련주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엑시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제 영화상을 이제 하나 받았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그때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컴퍼니 K라는 종목입니다. 컴퍼니 K가 지금 이제 이 투자사로서 영화계의 좀 미다스 손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투사로 이제 영화사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장을 하자마자 기생충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연상한가 랠리가 나오고, 지금 이제 워낙 왼쪽에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단기적으로 8,0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정도 갔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구간에 있어서도 이제 7월달, 8월달 구간에서도 불매운동 관련된 내용 같이 엮이면서 이제 봉우동 전투에서도 이 컴퍼니 K가 투자를 하면서 상한가 가고 한 5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 2달, 3달 정도 저가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다가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동반이 되면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제약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로도 엮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좀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트가 지금 좀 자리 구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한 종목 하나 꼽아본다라고 하면은 쇼박스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조금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영화 관련주로 엮였었던 IHQ 같은 경우 계속 그냥 똑같이 그냥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관련주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아마 이 쇼박스라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제 급등 구간이 나와주면서 거의 한 2달, 3달 동안에 고점 구간대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구간까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은 컴퍼니 K, 그러면서 쇼박스까지 이렇게 두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계속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종목이? 그죠. 사실상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2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한 네. 상황이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기업만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략 7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수세가 대량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 팔아도 이 종목만큼은 외국인이 꼭 사야 된다. 이 종목만큼 외국인이 꼭 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뭐예요? 갈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이 사실상 예시 종목으로 봤을 때 유엔제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유엔제라는 종목이 최근에 얘기했죠. 겨울왕국 2 수혜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얼마? 대략 80%가량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급등하기 전에 저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젤 80%와 유사한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019년 넘어서 2020년에 1000만 영화를 장식할 바로 연초에 첫 1000만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영화 관련주가 오늘 제가 공개하는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7거일 연속 쓸어넘고 있는 이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부터 제약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화학항암제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좀 발전된 그런 항암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3세대 항암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먼 기술이냐, 조금 여러분들이 상상만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약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장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시장이 140조 원 정도로 올해 예상 50조 원 정도에서 내년 140조 원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확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임상 통과가 되고 있고 실제 환자들에게 슬슬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제약주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뜨거울 수가 있는 항암 신약, 그 중에서도 3세대 항암 신약인 면역 항암제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유럽 이 암학회에서 바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이번에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를 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임상도 아니고 판매를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은 미국의 독점 판매권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연내예요. 연내 지금 12월 5일이에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와주고 네. 있는 부분이 11월 달, 10월 달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기업이 국내에서 지금 이제 이 미국 FDA에서 임상 1상을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 1상밖에 통과를 못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시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개량 신약 쪽이다라고 하면 임상 1상만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말에 드디어
어느 정도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클 수가 있는 북미 지역 쪽으로 이게 시판 허가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면역항암제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종목이 하나 이제 필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이라도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필룩스라는 종목이 바로 뇌종양이라던가 아니면 대장암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자회사 쪽과 바로 이제 녹십자 그룹이죠. 함께 지금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배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이번에 2019년도 당시 때도 어떻습니까? 바로 녹십자 그룹과 지금 희귀약품을 미국 FDA 쪽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4,000원부터 한 150% 정도 한 달 정도 만에 강하게 올라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좀 시가총액별로 좀 다르게 좀 특징 수급들이 나타나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특히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내년에 이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면역 항암제 치료제 시장 규모가 140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그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미국 임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를 급등을 한 게 아니라 당장 올해 지금 이제 미국의 시판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굉장히 우세하게 전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미국 FDA 관련된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이거는 조금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 이 대한민국 국내 이제 식약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많겠죠. 근데 사실상 미국의 FDA를 통과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이 미국 FDA라는 게 그만큼 크고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누구나 통과시켜주고 누구나 FDA 승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첫 번째 종목은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파홀딩스라는 게 온코색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이 면역항암제 이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다면은 미국의 시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면역항암제와 미국의 FDA 이슈를 봤을 때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수급만 들어온다 한다면은 상승이나 급등세 해볼 만한 구간이다. 시장 빠지는 거에 비해서도 주가별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홀딩스를 뺀다 하더라도 NK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NK맥스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한다면은 이 실제로 슈퍼 NK 면역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마찬가지 면역 항암제고요. 지금 미국의 FDA 임상 1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면서 더부에 미국의 FDA 임상 1상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저점을 찍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만 해준다면은 단기 상승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홀딩스 아니면은 NK맥스 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삼성제약 차트를 좀 보면서 공략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뭐 8월하고 9월 달 당시에 급등을 했었던 게 이제 국내 췌장암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기술력이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하방 추세면은 상한가 내지 한 30-40% 정도밖에 못 가고 좀 추세가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한 150% 정도 급등하기 직전의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18년도 11월 달, 12월 달부터 쭉 거의 한 9개월 정도 동안에 주가가 이탈을 시키지 않으면서 박스권 매집 거의 한 9개월 동안 진행이 된 거 확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이번에 이제 삼성제약이 강한 수급을 동반을 하면서 박스권 구간대에 하단 구간에 해당이 되는 이 구간대를 지금 이제 돌파를 했다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돌파를 하고 나가지고 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선이 바로 이 회색선, 급등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파 이후에 이 구간대에서 처음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제약이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가 나와주면서 한 80%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100%, 200%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 더 보시면 지금 소프트센이라는 종목도 급등하기 직전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구간대 거의 올해 뭐 한 3,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9개월 정도 동안의 박스권 구간을 모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회색선 구간대를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대가 나와주고 나가지고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인 급등세 1,800원 구간부터 급등 나와주면서 한 3,000원 구간까지 한 8, 90% 정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최대 주주 변경을 도반하느라 주식 양수도 개설을 뭐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M&A 관련된 내용들로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소프트센이라던가 삼성제약 같은 경우 급등하기 직전의 자리는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지금 면역항암제 시장이 내년에 140조 원 규모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FDA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유럽 아마케에서까지도 지금 인정을 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삼성제약이라던가 소프트센의 자리가 매우 똑같이 나와주는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아니, 닥터가 전문가님 종목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NK맥스 딱 하나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마르스 전문가님께 쭉 오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마르스님 생기 넘치시고 활기 넘치는 화로에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멋진 입에서 나오는 종목은 상한가 쇼박스입니다. 라고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습니다. 대원 미디어 그리고 예스24 아이고 저한테 도리도리 까르르 깎고 가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쇼박스 그리고 쇼박스 상한가 도달 시 태은앵커님이랑 동반 영화 관람 공약 요거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덱스터, 쇼박스, CJ, CGV까지 와 있지만 일단은 쇼박스가 더 많아 보이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공개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쇼박스였습니다. 전문가님 가격적으로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 박스에서 공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 쇼박스 하는 이 많이 봤을 텐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 쇼박스가 2019년도에 영화 성적이 그냥 중반 정도 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2020년 1월에 굉장히 야심작을 내놓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남산의 부장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제 막 저점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라는 게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내부자들이 700만 청소년 관람 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는 전체 관람가라면은 1000만 이상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3,560원 라인대 꼭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매물대 4,000원까지 보시면서 이번에 영화 나오는 거 기대하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쇼박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6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뭐 네. 문자를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못 맞추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려워요. 시청자분들께서. 당장 뭐 한 1년 정도만 하더라도 뭐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2018년도 1월 달 아니면은 뭐 2017년도 말만 된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뭐 거의 박사였습니다. 무슨 뭐 종목만 얘기하면은 종목명들 다 맞추셨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여러분들 관심도가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연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유럽 아마케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연내 지금 미국 지금 이제 이 시판 허가를 받게 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닥터왕 전문가가 종목 추천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이 지금 관련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차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라는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제약이라던가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당장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10월 달, 11월 달 당시에 100%씩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대장주 종목들이 모조리 차트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삼성제약이 80% 급등을 했는데 이 80% 급등하기 직전 자리와 매우 똑같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종목 닥터왕 전문가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마치시고 지금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끝까지 지금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9시에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를 하셔서 이 종목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 전략 세워봐야 되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 주식의 저는 80%는 이 마인드 컨트롤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요. 급한 마음 내려놓고 정신 집중해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전주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찍지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광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사실 7월달, 8월달 하락장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빠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조정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락세가 제한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정장세 끝나고 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 무슨 종목이 되겠습니까? 증시 올라가면서 코스닥 증시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항암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을 지금 가장 최신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다가 차트도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올라갈 건 분명하군요. 뭐 주식에 100%는 없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시장인 것 같아요. 증시가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조금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뒤를 준비를 하는 제약바이오 픽을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닥터강 전문가의 제약바이오 종목을 한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지금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마치시고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